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예, 서예에 대해서 서예를 잘 모르는 그 일반인이 처음에 제 서예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책 같은 거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색에서 좀 괜찮은 것,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검색에 신뢰성 있을 만한 그 어떤 내용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에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끄덕여지는데 핵심 부분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궁금했던 것이 근데 그걸 되게 쉽게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말로 그죠 그 손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역시 한 그 분야의 그 일가를 이루신 분이 설명을 복잡하지 않게 한다는 게 참 전 거기에서 더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고 오늘 완전 주저주저일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대답이 이제 돌아올 때 그걸 좀 알아듣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건 뭐였냐면은 장법과 결구 이런 것으로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법과 결구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딴 게 아니고 그게 되게 복잡했는데 딱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바로 그냥 알겠더라고. 공간이라고 공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활용해서 글을 표현해내느냐 그냥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끄덕여져요. 그래도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가장 기본 개념인 장법, 결구 나머지는 재미난 뭐 역사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장법과 결구라고 하는 것이 서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서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정형적인 서체가 있고 비정형적인 서체가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 작가님 같은 경우에야 뭐 모든 그 서체를 다 자유자재로 하시지만은 비정형적인 서체로 표현, 어떤 예술적인 표현 이런 걸 이렇게 잘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질문할 당시가 벌써 와 이제 1년 반이 지났군요.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찾아봤던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장법은 뭐냐면은 글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한문이 됐건, 그러니까 한자가 됐건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게 됐건 서예 같은 경우에 이제 한자에서 많이 그 저기를 하죠. 발전을 처음에 많이 했죠. 왕의지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왕의지 얘기도 오늘 나갈 것 같고 합니다. 주절주절 그냥 막 그 은나라부터 갑골문부터 해서 행서까지 초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건데 이제 뭐 우리 그 선생님은 이제 다 모든 걸 그냥 다 쓰시니까 근데 완전 줄줄 됐구나. 그래도 이제 핵심인 장법은 전체 공간을 보는 거예요. 글들 전체 공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래서 정연한 장법이 있고 정연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할 필요도 사실 없어. 공간 가지고 따지면 돼. 공간에 뭔가 질서가 있어. 정연해. 그리고 또 불균등한 장법이 있어요. 이게 서체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글자를 써 내려가느냐. 근데 서체는 또 역사와도 또 결부가 되는 진시황을 좀 진한 시대의 모든 것은 거의
이루어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체라고 하는 것. 지금 한나라 후한 왕이지까지 가긴 가야겠구나. 왕이지가 이제 보통 행서까지 하면은 왕이지까지 가야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하나 내에서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균제적 자임이냐 균형적 자임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고, 균제적이라는 건 글자 자체가 질서가 있는 서체일 때, 그리고 균형적이라는 거는 그런 게 좀 덜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표현을 예쁘게 해낼 수 있느냐, 자연스럽고 예쁘게 해낼 수 있느냐. 결국은 질서가 원래 좀 있는 서체가 있고, 질서가 뭔가 무너진 듯한 데에서 아름다움을 뽐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법은 전체, 그리고 결구는 한자 한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한자 한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전후좌우를 보는 거야. 결국은 공간을. 그러니까는 손 작가님 해준 말이 그냥 그대로 원래 그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공간 가지고 바로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장법에 질서가 있으면은 정연한 장법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면은 갑자기 춤 안 춘 지가 좀 오래됐네. 이제 불균등한 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결구에서 봤을 때도 뭔가 대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있는 어떤 체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균제적이라고 해요. 그거를 균제적이라고 하고 결구라고 하고, 그런 게 좀 더 막 초서 같은 거는 막 갈겨 쓰잖아요. 날라다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글자 자체로는 균체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요거랑 요 다음 거랑 요거랑 옆에 거랑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균형적 결구, 균형적 쌓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이 있었으니까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나서,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용어 같은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용어를 되게 쉽게 그래도 전체, 그리고 글자 하나, 그리고 질서, 그리고 좀 무질서한 듯한 것 이렇게 나눈 게 바로 선생님 한 말씀에 이제 이렇게 쉽게 소화를 하게 된 셈이죠. 뭐냐? 공간 가지고 하면 된다. 공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글이라고 하는 건 공간 가지고 쓰는 거라는 거야. 역발상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 어려운 장법과 결구 이런 게 그냥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역사나 뭐 요런 건 재밌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진시황을 시점으로 해서 진시황 때부터 후한, 그리고 이제 한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오기 전에 남쪽 북쪽으로, 이제 북쪽에는 5호 16국이 이렇게 있고, 남쪽에는 뭐 송제양진 해가지고 또 앞쪽 뒤쪽 하나하나씩 더 붙이면 6조까지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남조 문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왕이지가 이제 끝판왕 비슷한 그런 또 일종애라고 해야지. 왜냐면 이게 서체도 다양하고 뛰어난 인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한 시기, 이 시기에 일단 형성이 되고 수당 시기에 퍼진 거거든요. 수당 시기에 엄청나게 퍼져요. 한자 문명권이 전체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유목민족도 이제 보면은 문자들이 고유 문자가 있기도 하지만은 거의 한문처럼 보이는 것들 많이 있죠. 서쪽은 사실 이제 청나라 때 그 확장된 영역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넓은 범위의 한자 문명권에 쓰이게 되는 것이 진한 때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그거를 공간으로 하면은 질서 잡힌 공간이냐 아니면은 무질서 속에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공간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질서 잡힌 게 어떤 거를 말하면 우리가 오서라고 해요. 오서. 전서, 예서. 머리 막 버퍼링 생긴다. 해서. 그 다음 행서, 초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행서랑 초서는 시기적으로는 초서를 앞으로 보기도 하죠. 이 얘기는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나가야 뭔 얘기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뭔지 몰라. 자, 은나라 때 갑불문에 딱 한문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도식화된 글, 회화적 요소가 많이 있는. 근데 그게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가면서 동네마다 다 달라. 동네마다 기본적으로 문자라고 하는 건 상형 문자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동네마다 다 달라가지고 사마띠 아니한 거야.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진시황이 진짜 그 처음 통일을 한 셈이에요. 왜냐? 군현제를 했으니까. 그리고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서, 예서까지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전서, 예서, 그 다음에 해서 결국은 군현제라고 하는 것 이것도 서체랑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다 동네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통일을 해라. 세상에 그때 당시에 재상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가의 이사. 근데 이사가 통일을 할 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른 요소들 좀 빼고 부호화되고 정형화된 걸로 해야 이게 어디서나 잘 통한다 이거지. 디지털화 시킨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딱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는 장법으로도 결구로도 뭔가 정연하고 또 이 균제적인 그렇게 딱 잡힌 거를 이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진시황의 그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통일한 거거든. 중국 전체를, 이게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고 그 중심만 하나 명목상 인정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주나라 때.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군현제로 다스리고, 그건 한나라에서도 처음에 버거워서 못했단 말이에요. 한나라가 이제 한고조가 했을 때도 힘이 딸리니까는 북방 민족들한테도 잽도 안 되고 이 흉노.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군현제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군국제라고 해가지고 섞어서 했는데 진시황은 군현제를 한 거야. 진시황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서북방에서 왔던 무력이 센 그런, 그리고 아주 현실주의적인 이사 같은 그 재상을 두고 있었고 책사를 두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글자를 드디어 그때 통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서의 그 전서, 예서라고 하는 거. 전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된 거고, 예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왜냐면 군현제를 하니까는 이게 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뭐 명령이 내려가고 왔다 갔다, 그 보고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서의 형식이 이제 발달을 해요. 군현제와 더불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진나라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글자가 도량형이니 뭐니 뭐 도로니 뭐니 다 하잖아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통일을, 그 사람이 참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그 사람은 어떤 이런 두뇌 상태로 자신의 그 삶을 살았을까 되게 궁금해. 온 세상을 다 통일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때 당시로서의 그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 진나라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범위를 커버를 한 큰 제국이었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체가 이제 해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해서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어쨌든 전서나 예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거 다 떼어내고 균형 잡히게 만든 거고, 그런 요소들이 이제 강하거든요. 강하고 해서 역시도 우리가 보통 한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딱 보는 것들이 해서가 많죠. 해서가 쓰여진 것들 중에서.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초서가 나와요. 초서. 그러니까 행서, 초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초서가 더 먼저 나왔다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왜냐면 행서가 초서하고 해서의 사이 정도로 많이 보는데, 그 과도기를 거쳐서 초서가 나온 게 아니라 초서가 먼저 나온 거야. 초서는 이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거. 일단은 빠르게 쓰는 거예요. 빠르게 날아가면서 써요. 그래서 초서부터 행서, 초서 행서 이쪽 부분은 일단은 필기체에 가까운 거지. 필기체. 한자 그 교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필기체에 가까운 것. 그러다 보니까 유계에서는 불균등적이고 또 균형이 중요해지는 거야. 스스로 불균등하기 때문에 장법적으로, 그리고 또 결구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초서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한문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서예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냥 정자체가 있는가 하면은 정자체는 그 자체로 질서가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장법적으로건 아니면 결구적으로건.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개성 있는 그런 글씨들은 그 질서를 공간을 통해서 불균등한 거 안에서, 그리고 또 균형을 잡아가면서 맞춰주는 거지. 초서는 이제 빠르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서나 그 행서는 한나라 정도로 봐요. 한나라 후한. 이제 광무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한나라도 처음부터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군현제를 쓰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후한이 되는 것은 그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왕족이라고 하지만 유씨가 엄청 많거든요. 왕가의 성을 다 나눠줘. 북방계에도 나눠주고, 유연인이 누구야? 그 성씨를 하사받은 왕족 귀족의 성씨를 하사받은 북방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한은 이제, 갑자기 역사 얘기로 넘어갔네. 후한은 이제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왕건이랑 비슷한 거. 왕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많았던 거거든요. 29명인가 그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다 다른 호족들 다 나나 지나 거기서 거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근데 이제 후한 진나라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진나라 나라 그 전통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이 저렇게 많은 인종들과 민족들과 또 다른 문화들을 다 묶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저력이 있잖아요. 미합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연마된 것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하나의 또 지금 패권을 잡은 한 곳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이미 있거든. 근데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후한 때도 연합정권이고, 그리고 또 남북으로 갈리고 북쪽 쳐들어오고 남쪽으로 피신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후한 시기에 초서라고 하는 것이 빨리빨리 쓰는 것, 그리고 초서는 예술적인 그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서예가 자신이 능력이 있다면 많아지는 거야. 다만 너무 빨리 쓰고 너무 이렇게 예술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서가 어렵거든요. 초서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울 선생님이 그 예전 그 조순 그 경제학자 그 선생님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네, 도울 선생님도 한학을 이렇게 잘 하시니까 한문도 이렇게 잘 하고, 근데 자기보다 한 단계 위쪽, 한 수 위로 초서도 그냥 막 그냥 쓰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 조선 그 총재이자 이제 경제학자시죠. 그리고 대선에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고 하죠. 얘기 엄청 번지네. 근데 그분은 초서까지 막 그렇게 막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초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전서, 예서, 해서 중에서 이것은 뭐 조금 그 생각은 갈릴 수가 있지만, 예서 같은 경우에 또 예술미, 정제된 또 어떤 균형미라든지 이런 것이 좀 도드라진다라는 그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초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지. 완전히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쓰는 사람이 정말 좀 웬만해서는 못 쓰는 거야. 예서는 원래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진나라 때 그 동네마다 다 글자가 다르고 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는 아주 그냥 노예들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예서라는 말이 그게 실제 역사상으로는 어쨌든 그 낮은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신문에 그 글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 써야 되는 사람들, 읽어야 되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글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균형미가 좋았고, 그 다음 초서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혁명이 행서죠. 행서도 방금 말했듯이 무질서 속에서 자신이 창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후한에서 이제 왕이지로 오면서, 왕이지가 이제 그거는 가독성을 높이면서, 그러니까는 해서는 어쨌든 딱 교과서적인 그런 체란 말이죠. 초서, 빠르면서 예술적인 체, 거기에 중간 정도 되는 되게 아름다운 그 글씨체죠. 왕이지. 그 왕이지를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제 외웠잖아요. 왕이지가, 서예에는 왕이지가 있었다. 뭐 남조에 뭐 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시인은 누가 있고, 그 다음 당나라 시인은 또 누가 있고, 막 이런 거 교과서에서 외웠었는데, 그러면서 교과서 한쪽 그 이렇게 옆에 왕이 글씨가 나왔었어. 근데 그 글씨가 바로 이제 아주 예술성과 가독성이 높은 그런 글씨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장법과 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글씨를 어떻게 쓰는 거냐,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보는 거냐, 예술적으로 쓰고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 정도에 서예가 선생님이랑 인연이 닿으면서 그런 걸 또 관심이 또 생겨서 책을 한번 읽어보기도 했고,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는 어려워서 여쭤봤더니 한마디로 공간으로 그냥 설명을 해줬는데, 공간의 질서도와 무질서도, 그 안에서 예술적인 표현을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오늘 이제 뭐 핵심적인 그 얘기고, 그 뒤에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이제 했는데, 전서, 예서, 해서,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이 시기, 그다음에 이제 후한 정도 됐을 때 이제 초서라고 하는
완전히 막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 쓰는 사람 자체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근데 알아먹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왕이지 때는 행서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기체적인 되게 잘 쓰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그 글씨. 예. 그래서 글자를 보는 공간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문이라고 하는 5개의 그 서체가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봤고, 그걸 굳이 나누자면은 균형 잡혀 있는 것, 서체 자체로, 서체 자체로 굉장히 어떤 불균형이나 힘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것. 그것은 이제 한글로 쓰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글로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본인이 쓸 수도 있고 보면서도 그렇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또 주절주절이 돼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